자, 문제 6번에 보면, 자, 단상면허키 두 대로 V결선 했네요. 그죠? 자, V결선 이렇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때 삼상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경우, 자, VV 결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물어봤어요. 자, 이 보기 안에 모든 게 다 있네. 자,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변압기의 이용률은 86.6%에 저하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 대를 사용하잖아. 그럼 여러분 아시는 V결선의 출력이 뭐예요? PV는 루트 3의 PA, 즉 변압기 한 대 용량의 실제 삼상을 보내는 출력은 요만큼 계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변압기 한 대 용량이 나오면 루트 3을 곱하는데 두 대잖아, 두 대. 그러면 두 대에 대해서 출력이 요만큼 나오니까 결국 86.6%라는 얘기는 두 대분의 루트 3을 한 조건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86.6%의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1번 맞는 설명이네. 자, 2번. 자, 유효 출력은 델타 경우에 자, 57.7%가 된대요. 그럼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삼상 델타일 때 세대잖아. 그러면 세대에서 출력이 나오는 게 V결선의 출력 비율이 얼마냐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력비야, 출력비. 그래서 출력비가 뭐라 그랬어요? 고장 전에 관계되는 게 출력비라 그랬죠. 그래서 이 출력비는 세대 조건에서 나오는 출력하고 루트 3의 조건으로 되는 조건하고 분명히 차이가 얼마가 나와? 그렇죠. 0.577. 그래서 57.7%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1번도 맞는 설명, 2번도 맞는 설명이네. 그 다음에 3번에 자, 부하 측의 대칭 삼상 전압을 공급할 수 있다. 맞죠? 왜? 바로 이 델타 결선에서 한 대가 고장이 나면 우리가 요 V결선, 즉 물론 100%에 대한 이용률은 아니지만 바로 뭐가 된다? 그렇죠. 바로 삼상 출력을 내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델타 결선만 V결선에 결선이 가능하죠. 그래서 바로 삼상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1번 맞고 2번 맞고 3번 맞으니까 4번은 틀렸겠네. 자, 다른 결선에 비해서 설치 방법이 복잡하다. 두 개가 복잡하겠어요? 세 개가 복잡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자, 기회 아주 필수입니다. 필수. 자, 문제 7번. 자, 요건 이제 동기기에 나오는 조건 문제가 나왔네요. 자, 동기기. 자, 삼상전원에서 수전단에서 전압을 3300, 전류가 1000, 뒤진 역률 0.8, 전력을 받고 있을 때 동기조상기로 역률을 계산하라고 한다. 그렇죠. 우리 동기조상기를 가지고 역률을 계산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 수전단에 높은 전압이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바로 그 값을 내릴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조상기 역할 중에, 그런데 동기조상기 역할 중에 자, 그러면 자, 역률을 계산할 때, 그래서 역률 개선 문제가 나왔네요. 자, 역률 계산할 때 그 용량은 어느 정도 되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본식이 존재하겠죠. 용량 Q는 자, 역률 개선에 대한 용량 Q는 유효 전력 곱하기 자, 처음에 그렇죠. 개선 전에 대한 조건 빼기 개선 후 값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개선 전, 개선 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요 조건이 나왔을 때, 자, 탄젠트는 뭐분의 뭐예요? 그렇죠.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 그죠? 예, 그래서 자, 역률을 주게 되면 자, 유효 전력 곱하기 자, 그다음 뭐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하시는 역률. 자, 개선 전의 값. 그다음에 역률에 대한 조건과 자, 개선 후의 값이라 그랬죠. 그러면 요런 조건이 나타났을 때 탄젠트는 뭐분의 뭐라고요?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 빼기 코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2가 되겠죠. 자, 역률을 줬으니까. 그런데 유효 전력을 안 줬어요. 근데 유효 전력 안 줬으니까 유효 전력 계산하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자, 유효 전력 그러니까 VI의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틀리는 거야 매번. 자, 뭘 또 찾아야 돼요? 단상이냐 삼상이냐 명심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죠. 저 국가직에 지금 말 그대로 나를 위해서 일하실 분들이야. 자, 그러니까 자, 대충 하는 거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삼상이네, 삼상. 예. 그런데 삼상이 유효 전력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럼 삼상 전력을 계산하라 이거죠. 가만히 봤더니
아무 말 없이 나타나는 건 전부 다 뭐라고요? 그렇죠. 전부 다 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 바로 삼상에 대한 선조건의 문제를 풀어라는 얘기네. 그래서 이 값 때문에 P는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 3에 VI 코사인 세타를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코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1 빼기 코사인 세타 2 사인 세타 2가 되겠죠. 아, 요렇게 푸는 거였구나. 자, 그때 우리가 항상 쓰는 게 뭐가 있어요? 사인 코사인의 관계. 그런데 출전이 만약에 0.8이 아니고 항상 문제가 변형될 걸도 변형될 문제도 알아두라 그랬잖아. 그래서 출전이 만약에 항상 역률을 0.8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아시는 자, 사인과 코사인 관계가 뭐라고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의 조건으로 문제 풀어라 그랬죠. 그래서 코사인 만약에 역률을 0.7, 자 역률을 0.4, 역률을 0.6, 자 0.7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사인 세타는 루트에 자 이 값 여기로 넘기면 되겠죠. 자 넘겨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늘 시험 문제를 그렇죠. 주어진 시간 내에 풀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0.8이 나오면 습관처럼 사인 세타는 뭐가 나온다고요? 0.6이 나오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0.6이 나오면 사인 세타는 습관처럼 0.8이 나온다는 요거는 외우고 계셔야지. 푸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자 요렇게 자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문제는 자 이제 자 바로 지금 우리 뭐 국가적 여러 번 아시겠지만 공무원 시험에서 항상 동기조상기에 관계되는 건 뭐 안 내는 적이 없으니까 자 동기조상기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역률 개선 문제예요. 그럼 역률 개선이니까 이제 여기다 넣겠죠. 자 고로 루트 3에 자 전압을 말해요 3300. 자 그 다음에 전류가 말해요 1000. 자 그 다음에 역률을 말해요 0.8.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거 넣으면 되죠. 자 0.8분의 얼마? 그렇죠. 바로 요거는 0.6 빼기 자 그 다음에 역률을 1로 계산한다 그랬어요. 그럼 1로 계산하면 역률이 1로 계산하면 자 바로 얘가 1이면 사인은 0이면 되죠. 그래서 100%를 계산하면 사인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역률이라는 건 뭐야? 100%라는 얘기잖아. 100%. 예, 그래서 자 얘가 100%면 또 모르시면 여기다 들어라 그랬죠. 자 얘가 1이래. 그럼 얘가 1이면 얘는 0이어야 1이 되잖아.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얘가 1이래.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자 0이 되듯이. 그러면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요걸 계산하면 자 요거는 4290 얼마 나올 거예요. 그럼 4296 얼마 나오면 자 이제 키로 그렇죠. KV죠. 그러면 자 출전은 요 답이 없어. 그러면 자 3000 네, 요 답이 없습니다. 자 요건 한 3000 얼마 나오겠죠. 3000 네, 3000 얼마 나올 겁니다. 그럼 요 얼마가 나올 텐데 자 요 답이 없어. 그러면 약 자 이 답에 관계되는 걸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자 보기에 약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약이라고 돼 있으니까 자 지금 얼마 나오세요? 자 값이 3429가 나오네요. 계산하면. 제가 계산기가 없으니까 3429. 예. 거 봐요. 저도 이렇게 적다가 이렇게 뭐 간간히 뭐 한두 번씩 실수할 수도 있죠. 뭐 그죠? 그래서 자, 요 값이 나오는데 자, 약 얼마가 돼요? 그래서 약 3,500 정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이 4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여러분이 아시는 이제 역률과 무효율의 관계와 그 다음에 역률 개선에 대한 조건의 문제였다는 거죠.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문제 8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전기기기, 자, 전기이론 다 내 점수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차피 자, 여러분들이 맨날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실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자, 여러분 그 공부를 열심히 하시려면요. 건강 관리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면 뭐해? 자, 건강 몸이 아프면 안 좋잖아. 그죠? 그래서 항상 건강. 왜? 건강이고 재산이고 건강이고 실력을 늘립니다.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이 자율주공부나 자, 우리 공시생들의 이 공무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항상 너무 책만 보고 해서 체력을 너무 약화시켜요. 그러지 마세요. 몸이 건강해야 암기도 잘 되고요. 몸이 건강해야 여러분들이 뭔가 할 때 의욕이 생겨요.
그래서 자, 건강도 꼭 명심해서 지키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런 거 없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기만큼 무한반복, 역시 마찬가지로 자, 반복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꾸준히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8번. 자, 극수가 2극, 회전수가 3600, 이런 발전기가 있는데 병렬운전 조건 나왔네. 그럼 우리 동기계에서 자, 여러분 하시는 뭐래요? 병렬운전 조건이네. 극수 RPM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극수 48인 발전기를 쓸 때 회전수는 얼마가 되냐 그랬어요. 그러면 눈이 말씀드리지만 교류기 전체는, 즉 동기기, 유도기든 어떤 거든 회전에 관계되는 조건의 교류기들은 전부 다 속도 계산을 뭐로 한다고요? N은 B분의 120F를 쓴다 그랬죠. 그러면 병렬운전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뭐 하셔야 돼? 주파수가 같아야 되잖아. 예. 그럼 당연히 RPM은 바뀌겠지. 주파수는 같이 들어갈 거니까. 아, 그렇구나. 이 문제구나. 요거 상수 바꿔서 정말 쉬운 문제 많이 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 국가직이든 여러분 아시는 서울직이든 지방직이든 여러분들이 아시는 병렬운전 조건의 RPM 조건의 회전수 문제는 그냥 1년, 2년에 거쳐서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여태까지 시험 문제 제가 쭉 보면 2극을 8극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2극을 뭐 16극으로 했을 때, 저 뭐 4극으로 했을 때, 이게 계속 바뀐다는 얘기예요. 예. 이해하고. 그래서 조건을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걸 풀면 재미난 현상이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기본식을 알아뒀으니까 분명히 뭐가 돼? 자, 주파수를 가면 항상 시험 문제는 대부분 60Hz 아니면 50Hz. 그 중에서도 60Hz가 뭐예요? 거의 뭐 80% 정도 되고 50Hz가 한 20% 정도 되죠. 예. 자, 그러면 자, 이 식이 기본이다. 자, 이 식이 기본이니까 자, 그럼 이제 한번 맞춰봅시다. 자, 바로 2극일 때 P에 120F를 썼다 합시다. 자, 그러면 2극에 대한 조건의 주파수를 먼저 찾으면 되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아시는 2극일 때 주파수는 왜? 병렬운전 조건이 주파수가 같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자, 주파수는 이 값 내리고 이 값 올리면 어떻게 돼? 120분의 뭐가 돼요? 자, 2극일 때 얼마? 뭐죠? 회전수 3600일 때 몇 극이라 해서 2극이라 그랬죠. 그러면 2극 곱하기 3600 하시면 되겠네. 그러면 자, 이게 얼마 나와? 바로 60Hz가 나옵니다. 아, 그런 거구나. 그러면 동일 병렬운전 조건의 60Hz인 상태에서 48극짜리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48극 썼다는 얘기니까 고로 48극의 RPM은, 회전수는 자, P분의 120F를 똑같이 적용하니까 자, 이 극수가 얼마라고요? 48극짜리, 그 다음 120 곱하기 주파수는 60Hz. 그러면 48극을 달면 병렬로 자, 뭐가 된다고요? 병렬 운전하면 바로 얘는 RPM 얼마가 돼? 그렇죠. 바로 150 RPM이 된다 이겁니다. 극수를 늘리다 보니까. 그래서 자, 답은 몇 번? 그래서 1번에 150이 됩니다. 자, 중요한 점이 뭐라고요? 그렇죠. 바로 무조건 뭐? 그렇죠. 키포인트는 건수에는 뭐가 된다고요? 건수에는 B분의 120F. 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재밌다, 그죠? 자, 항상 재밌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재밌다. 자, 이것만 명심하면 돼요. 자, 재밌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거의 세뇌식으로 해야죠, 세뇌. 아, 힘들어서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이러면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뭐 제 주위에도 자, 다른 그 공무원직을 가리키는 교수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수강생들이 공시생들이 어때? 그러면 너무 힘들어해.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정규직 공무하는 공시생분들도 너무 어려워해요. 당연히 어렵죠. 예.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예, 그죠? 그런데 자, 재밌다 하면 이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발상이 생겨요. 그래서 즐기세요. 아, 내가 이런 공부를 하는 자체도 즐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즐기시면 항상 여러분들의 그렇죠. 모든 성취가 이루어지고 성과가 꼭 나옵니다. 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문제 9번. 자, 자극당 유효자속이 0.2웨버. 자, 전기자 총 도체수가 50인 4극 중권의 직류전동기가 자 600rpm의 속도로 회전할 때 유도기전력은 얼마냐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자 유도기전력 물어봤어. 어디서? 직류기에서. 그러면 자 직류에서 유도전동기 물어보면 E는 이유 없이 쓰죠. E는 60A에 PZ 파이 N, 또 E는 V에 플러스 마이너스 IARA.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할 때 말하는 것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기본이 안 되다 보니까 이식을 쓸 건지 이식을 쓸 건지 맨날 고민한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리고 외우면 이렇게 자꾸 까먹어. 그죠? 예. 그래서 자, 바로 직류기의 유기기전력은 이게 두 개가 다잖아. 그죠? 예. 두 개가 다라고 보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 그러면 이식은 언제 쓰고 이식은 언제 쓰는 건지만 알면 딱히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겠네. 그러면 잘 들으세요. 자, 이제 이론 수업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자속이 주어질 때는 이식을 쓰는 거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단자전압과 전류를 주면 밑에 식을 쓰라는 얘기야. 그럴 때 플러스가 되면 뭐야? 발전기고 마이너스가 되면 전동기죠. 그죠? 네, 그럴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또 예를 줄 때는 전기자 전류를 안 줘. 그래서 전기자 전류 안 주고 뭘 줘요? 부하 전류와 계자 전류 막 이런 걸 줘. 그러면 이 전류 얘를 구하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기본식을 쓸 때는 어떤 걸 써야 돼? 봐봐. 지금 시험 문제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문제 변형할까지 다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 위에 식을 쓸 때는 자속을 주면 항상 뭘 쓰게 돼 있어? 그렇죠. 얘가 중요하잖아. 예. 병렬요로수. 그죠? 예. 그래서 이 병렬요로수와 자속을 잘 봐야 되는데 자속을 주면 이식을 쓴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뭘 쓴다고요? 병렬요로수. 그래서 이 병렬요로수 때문에 직류에서 뭘 써? 중권하고 파권. 자, 중권은 뭐? 병렬권. 파권은 뭐? 직렬권.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키포인트를 또 찾아야 됩니다. 자, 직류기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시는 중권을 보라는 게 중권. 중권이 키포인트구나.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중권이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중권은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중권을 뭐래서 병렬권으로서 자, 뭐가 같다고요? 그렇죠. 극수랑 같잖아. 불호지수랑. 그래서 중권 나오면 병렬권이기 때문에 A와 P와 바로 뭐요? 불호지수 모두 같잖아. 그죠? 근데 파권은 뭐예요? 항상 2. 그죠? 그래서 자,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선생님 극수를 보고 답 찾는 거예요. 아니라 그랬어요. 중권인지 파권인지 문제가 변형될 건도 예상해서 극수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중권인지 파권인지 꼭 보세요. 그러면 자, 바로 여기 유효자속이 나왔으니까 위의식을 쓰라는 얘기네. 요걸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60에 자, 지금 뭐라 그랬어요? 중권이니까 자, 병렬요로수가 자, 극수랑 똑같다 그랬죠? 그러면 바로 4. 자, 그다음에 극수가 얼마? 4. 그다음에 자, 전기자 총 도체수가 얼마? 50. 자, 그다음에 자속이 얼마? 0.2. 그다음에 RPM 얼마? 600. 자, 알고 나니까 쉽네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몰랐던 분도 자, 자속을 좀 뭐라고요? 위에 식을 쓰고 자, 그다음에 자, 자속이 없으면 밑에 식을 쓰는데 그때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직류기는 중권인지 파권인지 찾아야 된다. 극수로 찾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 바로 중권이면 극수에 같은 값을 넣고 파권이면 요 자리가 항상 2가 들어간다는 거 자, 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00V가 나오네요. 그래서 100V. 답이 2번. 자, 이제 문제 10번. 자, 이렇게 문제 키도 찾으면서 하니까 정말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 고득점을 맞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10번. 자, 전기기기의 운전 안정성을 위해 자, KSC 4004에 규정된 자, 절연 등급에 따른 최대 허용 온도의 등급이 온도에 자, 오름차순으로 표현된 것은 뭐냐 물어봤습니다. 봐요. 저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그러면 오름차순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시는 자, 절연 온도에 대한 특성. 자, 요것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절연은 뭐예요? 그렇죠. 그만큼 온도를 버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허용 온도의 등급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허용 온도의 등급. 자, 절연 온도죠. 자, 그 절연 온도 뭐에 있다고요? Y.
A, E, B, F, H, C. 그죠? 그래서 Y는 몇 도? 90도. 자, 그 다음에, 자, A는 뭐예요? 105도. 그 다음에 B는, E는 뭐예요? 120도. 그 다음에 130도. 자, 155도. 그 다음에 180도. 180도 이상. 자, 이렇게 딱 외우잖아요. 그죠? 자, 이게 기본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우리 국가직, 자, 여러분 하시는 뭐 지방직, 서울직. 자, 우리 공무원 시험 볼 때 우리가 자격증 딸 때는 뭐 이정이 많이 나온다. 비정이 많이 나온다. 이걸 외워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바로 어느 게 나올 건지를 미리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 절연 온도에 대한, 즉 허용 온도에 대한 등급입니다. 그래서 Y존 90도, 자 105.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외우시려고 하지 이거를 하나 두 개 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자, 그러면 오름차순으로 된 거. 그러면 자, 가만히 보니까 자, 뭐뭐 썼어요? 자, 보기 보니까 그렇죠. E, B, F, H. 그래서 요것만 썼네요. E, B, F, H, C. 그럼 요 순으로 되어 있는 거 찾으면 되겠네. 그럼 답이 2번에 있습니다. 자, 명심해서 알아두세요. 그럼 이왕이면 저 이제 뭐 제가 이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 전기기 기본적으로 이론 강의에도 말씀드렸는데 자, 요걸 외울 때는 너무 많아서 외우기 좀 힘들다 그러면 자, E가 뭐야? E. 그렇죠? E가 들어있는 거. 자, 얘밖에 없어요. 120도. 그 다음에 B. 자, B는 뭐예요? B. B 쓸 때 어떻게 써? 이렇게 쓰잖아요. B 쓸 때. 그럼 130. 저 웃자고 하는데 진짜예요. 그죠? 자, B. B종은 130. 그죠? 예. 자, F는 뭐라고 외우면 돼? F는. 그죠? 5. 5. 예. 5니까 뭐예요? 그렇죠. 5. 5가 들어있는 식. 자, 이래서 자, 나머지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 사이드에 존재하는 거는 자, 조금만 더 외우시면 되겠죠. 자, 좌우지간 자, 이 기점에서 저를 만났고 자,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합격을 위해서 고득점을 위해서 자, 이제 기본 이론과 자, 문제들 자, 계속적으로 풀어볼 거니까 자, 그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